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Vocabulary Word.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단어지기 신보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영단어 30일 완성의 그 21번째 시간이고요.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죠?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at the bank, 은행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웠어요. 은행에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어휘들과 표현법들을 한꺼번에 섭렵해 봤는데요. 그 단어들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 리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우리 Let's Review 시작할게요. Let's Review. Account, account. Borrow, borrow. Check, check. Change, change. Coin, coin. Fill, fill. Guard, guard. Invest, invest. Machine, machine. Save, save. 자, 어때요? 모든 단어들 잘 기억이 나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도 이제 확인해 봤겠다.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면 되는데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한번 그림을 통해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뭐죠? 비행기 티켓이네요. 다음 그림 볼까요?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여권입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 우리 세 가지의 장면들을 배웠는데요. 이 사진을 보니 딱 생각나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travel, 여행에 관해서 생각이 나죠? 자, 오늘은 우리 여행에 관련된 모든 단어들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자주 떠나나요? 선생님도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서 뭐 방학 때나 휴가를 내서 여행을 자주 가곤 하는데요. 오늘은 여행을 가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과 그리고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표현, 그리고 어휘들을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Exploring English부터 시작해야겠죠? Exploring English. 여행, 오늘은 travel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여행 가기 전에 우선 여행 갈 목적지를 정하고 그리고 또 뭐 숙소를 정하고 그리고 여행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도 정해야 하고 또한 뭐 비행기도 예약을 해야겠고 해야 할 일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선생님과 여행을 떠나기 전 과정부터 그리고 여행을 가는 그 과정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우리가 여행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단어들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스텝 1, 첫 번째 준비 단계입니다. 자, 준비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 할지 목적지를 정해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 여행 한번 떠나기로 선생님하고 해봐요. 그러면 어느 곳으로 우리 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느 곳 가고 싶으세요? 선생님이 준비한 곳은요, 바로 이곳입니다. 어디예요? 바로 프랑스 파리스. 프랑스에 있는 파리예요. 자, 선생님과 함께 프랑스 파리를 바로 우리의 destination, 목적지로 정해봅시다. destination 하면 목적지, 행선지를 뜻하는 단어예요. 자, destination은, 우리의 destination은 바로 Paris,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선지를 정했으니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바로 예약을 해야겠죠? 예약을 할 때 무엇을 우선 예약을 해야 되냐면요. 숙소와 교통편들을 예약해야 해요. 우선 숙소부터 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하다라는 표현은 바로 make a reservation 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우리가 예약해야 할 것은 바로 숙소,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은 바로 accommoda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accommodation 같이 기억해 둘게요. 우리가 머물 곳은 여러 곳이 있어요. 호텔도 있고 유스호스텔도 있는데 우린 그 중에서도 바로 이곳 유스호스텔을 정하도록 할게요. 유스호스텔은 말이죠.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값이 저렴한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바로 우리의 accommodation은
in use hostel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make a reservation, 우리 accommodation도 정했으니 이번에는 이제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바로 교통수단. 우리가 무엇을 타고 우리의 목적지, destination까지 가야 할지 교통수단을 정해야 하는데요. 교통수단은 바로 transportation이라고 합니다. 교통수단을 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one-way ticket, 편도 승차권을 사느냐, 아니면은 a round trip ticket, 바로 왕복 승차권을, 왕복표를 사느냐. 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왕복표를 사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할까요? 파리까지 가려면 좀 많이 머니까 우리는 바로 airplane, 비행기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transportation, airplane, 비행기까지 우리는 예약을 마쳤고요. 이제 모든 예약을 마쳤으니 여행지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겠죠. 자, 계획하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make a plan. plan 하면 계획이라는 뜻이고요. make a plan 하면 계획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행지에서 우리가 가야 할 관광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관광지를 뜻하는 단어는 바로 tourist attractions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tourist attractions. 자, 이 단어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구경해야 할 관광지에는 우선 첫 번째, the Eiffel Tower. 자, 에펠탑이 있고요. 에펠탑 여러분들 프랑스의 상징으로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는 바로 모나리자의 미소를 볼 수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샹젤리제 거리까지 우리가 구경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정말 모든 곳 기대되는 곳이죠? 우리가 tourist attraction, 관광지를 make a plan, 계획을 했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떠날 채비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짐을 싸도록 해볼게요. 짐을 싸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동사 pack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사 pack. 짐을 싸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필요한데요. suitcase, 여행 가방입니다. 여행 가방은 suitcase.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여행 가방에 싸고, 그리고 여행에 우리가 이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때는 바로 이 짐이 luggage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luggage 하면은 여행을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짐 가방을 뜻합니다. 바로 짐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luggage, 단어는 luggage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step 2. 여태까지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고, 그리고 make a reservation, 예약도 하고, 그리고 make a plan, 계획도 세웠으니, 지금까지 쌌으니 이제는 step 2, 바로 출발을 해야겠죠?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가야 할까요? 바로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했으니 바로 airport, 공항에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바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하겠죠. 인천국제공항은 인천 International Airport라고 합니다. 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으면 비행기를 타기 위한 수속을 밟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탑승 수속은 체크인이라고 불립니다.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림 속에 보이는 체크인 카운터, 탑승 수속을 받는 데스크에 가서 체크인을 해야 해요. 자, 체크인 하면은 무슨 표현? 바로 탑승 수속이라는 표현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러한 탑승 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림 속에 보이는 체크인 카운터에 가야 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둘게요. 그러면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passport, 여권이죠. passport, 여권입니다. 여권을 하고 체크인하고 짐을 붙이게 되면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그림인데요. 오른편 그림 속에 있는 것, 바로 항공기 탑승권이죠. boarding pass, 항공기 탑승권을 받게 됩니다. 자, passport, 여권이고 boarding pass, 항공기 탑승권인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가지고 온 짐도 비행기에 실었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알맞은 어디예요? 바로 알맞은 출입구에서 기다리면 되겠는데요. 출입구는 gate라고 합니다. 출입구 gate.
출입구에서 비행기를 딱 타면은 승무원들이 이렇게 환영을 해요. Welcome aboard 하고 말이죠. 자, 탑승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바로 aboard 하면 기내에 배에 탑승하여, 승선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 부사 표현도 기억해 두시면서 그럼 이제 비행기에 탑승해서 안전벨트, 시트벨트까지 딱 착용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출발이죠. 출발하다 라는 동사는 바로 depar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발하다, depart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비행기 속에서 편안히 안전하게 여행을 한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엔 스텝 3, 세 번째 단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행지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또 어떠한 단어들이 필요한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행지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지, 목적지, 공항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도착하다라는 표현은 바로 arrive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출발하다라는 표현 depart와 반대되는 표현이니 두 가지 같이 상반되게 기억을 해줄게요. arrive, 도착하다. 자, 목적지 우리가 어디 가기로 했습니까? 바로 위에 destination은 Paris였죠? 페리스에서 우리는 본격적인 관광을 시작해야 합니다. 관광은 바로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sightseeing, 바로 관광, 구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sightseeing 기억해 두시고요. 잘 모르는 곳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이기에 안전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그림 속에서처럼 information, 안내소입니다. 이 단어는 정보를 뜻하기도 하고 또는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안내소를 뜻하기도 하는 단어인 거 기억을 해두세요. 또는요, 혹은 우리가 정보를 따로 수집하지 않고서도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지역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여행 안내자의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행 안내자 하면은 tour guide인 거 기억해 두시면서요. 자, 이제 우리는 여행자로서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여행자는 tourist라는 단어까지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 줄게요. 자, 선생님하고 지금 목적지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여행을 즐기는 표현까지 필요한 단어들, 1년에 필요한 단어들을 쭉 한번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너무 빨리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Words of the Day, 오늘의 단어에서 그 단어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배워볼 테니까요. 그럼 우리 오늘의 수업 Words of the Day 시작할까요? Words of the Day. 오늘의 단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travel, 여행이라고 했죠. 이미 Exploring English에서 우리가 여행의 목적지를 정하면서 짐도 싸고 계획도 세우면서 여행의 전반적인 과정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여행과 관련된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airport, 해외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 가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어디죠? 바로 airport, 공항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을 잘 이용하게 되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천 International Airport 하고 말이죠. 우리 이 표현 꼭 기억해 둘게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공항이니까 말이에요. 인천 International Airport. 그러면 우리 문장 속에서 이 airport라는 표현 한 가지 볼 텐데요. 우리는 방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문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We just arrived at Incheon Airport. We just arrived at Incheon Airport라고 만들어봤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airport라는 단어까지 살펴봤으니까 우리 조금 전에 선생님하고 Exploring English에서 여러 가지 공항과 관련된 단어들 배웠는데요. 잘 정리가 안 된다 하고 걱정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공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공항은 뭐라고 한다고 했죠? 공항은 바로 airport라고 한다고 했어요. airport. 여러분 이 표현은 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은 바로 공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탑승 수속은 뭐라고 했죠? 탑승 수속은 바로 check-in. 탑승 수속이라고 했습니다. 탑승 수속.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권이라고 했죠. 여권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었나요? 바로 passport. passport라고 했습니다. 여권을 뜻하는 단어고요. 자, 여권을 내고 체크인, 탑승 수속까지 하면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Exploring English에서 배웠었는데요. 바로 boarding pass, 탑승권이라고 했어요. 비행기 탑승권, boarding pass, 탑승권, 비행기 탑승권입니다. 자, 비행기를 탑승하고 나면은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 어느 곳, 비행기 출입구, 바로 얼른 곳으로 가야 하죠? gate, gate입니다. 출입구를 뜻하는 단어고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칠판에 모든 일련의 단어들을 쓰면서 정리하는 이유는 말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마인드 매핑으로 이러한 단어들을 연관 지어서 외우라고 선생님이 여러분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적어보시고요. 이야기 속에서 마인드 매핑, 머릿속에 이 단어들을 그려가면서 외우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에어포트, 공항에 관한 표현들은 지금 봤고요. 이제 비행기에 탑승해서 비행기에 관련된 표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비행기는 airplane. 비행기는 airplane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비행기에 탑승하면은 비행기가 이륙을 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다 또는 착륙하다라는 표현 잡아볼 텐데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표현은 take off. 이륙하다. 반대로 착륙하다라는 표현은 땅에 닿는다고 해서 land. 착륙하다. land라고 할 수 있습니다. take off와 land 알아봤고요. 비행기에 타면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겨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승무원이죠. 승무원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flight attenda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이라는 표현까지 알아봤어요. 비행기에 타면 승무원 말고도 또 비행기를 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종사. 뭐라고 하죠? pilot이라고 하죠. pilot. 조종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조종사. 자, 이렇게 비행기에 타서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하는 동작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승무원과 그 다음에 조종사까지 일하는 사람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비행기에 타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표현 한 가지만 더 잡아볼 텐데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선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표현. 우리 좀 전에 배웠습니다. 비행기를 딱 타서 출발하다라는 표현. 뒤로 시작했었는데요. 뭐가 있었죠? 바로 depart. 출발하다라는 단어였고요. 이와 연계해서 반대되는 단어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arrive입니다. 도착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depart와 arrive까지 잡아봤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기 위해서 중요한 서류라고 했었는데 이것만 얘기해도 알겠죠? 체크인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서류, 이거 단어 뭐였습니까? 바로 passport, 여권이었어요. 이거 이용해서 문장 하나 만들어보고 다음 단어 넘어가 볼게요. Please show me your passport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체크인 카운터 가면은 꼭 듣는 말입니다. 당신의 여권을 보여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서 당황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 Please show me your passport 라는 표현 기억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oreigner.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우리 우선 어디로 가기로 했죠? 우리 프랑스에 있는 파리스, 프랑스 파리로 가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바로 foreigner, 외국인이 됩니다. 외국인이라는 단어 foreigner 이번에 잡아볼 텐데요. 이 단어는 바로 형용사 foreign이라는 형용사로부터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자, foreign, 외국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우리 이거 쓰임 한번 볼게요.
A foreign accent 하면은 외국의 강세, 외국의 accent, 즉 외국 말투라는 표현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foreign goods를 준비했습니다. goods 하면은 상품을 뜻하는데요. foreign, 외국의 상품, 즉 외래품, 외국으로부터 온 상품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foreign language에서 language 하면 언어잖아요. 자, 외국의 언어, 즉 외국어를 뜻하는 표현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a foreign settlement 해서 외국의 settlement 하면 거류지, 거주지를 뜻하는 단어예요. 즉 외국인 거류지를 뜻하는 표현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foreign, 외국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 표현 속에서 이용하면서 기억을 해봤고요. 자, 이것을 이용한 우리 foreigner, 외국인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foreigner,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하고 비슷한 표현 두 가지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lien과 stranger, alien, stranger라는 표현이에요. 두 가지 foreigner하고 더불어서 기억을 해주시면서요. 그럼 마지막으로 문장 하나 만들어보고 다음 단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I helped a foreigner yesterday 라는 문장 가져와 봤습니다. I helped, 나는 도왔습니다. A foreigner, 외국인을요. yesterday, 어제요. 나는 어제 외국인을 도왔습니다. I helped a foreigner yesterday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uide, guide, guide. 잘 모르는 곳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우리보다 잘 아는 그곳에 대해서 따뜻하게 잘 아는 사람에 의해서 안내를 받으면 매우 좋겠죠? 그때의 안내자, 가이드라는 표현 이번에 알아볼 텐데요. 그 표현 바로 guide.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가이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문장 속에서 가이드 한번 살펴볼게요. Tom went to India without a guide. 톰은 인도에 갔습니다. Without a guide. 가이드 없이 말이죠. 안내자 없이 인도에 갔다네요. 자, 가이드. 이 단어는 명사뿐만, 안내자, 가이드를 뜻하는 명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동작, 즉 안내하다, 지도하다를 뜻하는 동사로도 사용이 돼요. 가이드, 안내하다, 지도하다라는 표현, 동사적 표현까지 한번 문장 속에서 지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바로 guide tourist 하면은 tourist 뭐였습니까? 여행자들을 guide, 안내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다음으로는요. guide students in their studies 라는 표현이에요. 학생들의 공부를 guide,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도하다가 더 적당하겠죠? 학생들의 공부를, 학습을 지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guide, 동사적 표현까지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여행으로 돌아와서 guide와 여행을 선생님이 접목시켜서 몇 가지 표현 알려줄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이드, 안내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안내를 받는 여행은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guided tour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안내원이 딸린 여행, 즉 안내자들에 의해서 안내를 받는 여행을 의미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안내자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떠한 책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죠. 이러한 여행 안내서는 바로 가이드북이라고 하고요. 자, 가이드북이나 가이드나 다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 표현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tourist, 관광객. 오늘 몇 번 나왔었는데요. 이 표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tourist. 문장 속에서 볼게요. Many tourists visit 제주도. 많은 tourists, 관광객들이 visit, 방문했습니다. 어디를요? 바로 제주도를 방문했다고 하네요. 자, 가이드하고 더불어서 tourist, 관광객까지 같이 단어 기억해 두시면서요. 자, 우리 잠시 쉬었다 갈 텐데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신기한 여행에 관해서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여행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 한번 그림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working holiday라는 여행인데요. working holiday. working 하면 일을 하는, 일하는 뜻인데, 일을 하면서 휴일을 즐긴다? 말이 좀 안 되죠? 설명 들으면서 이해 한번 해볼게요. working holiday는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외국 젊은이들에게 1년간의 특별 비자를 발급하여 입국을 허락하고 그리고 취업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야지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와 협약이 되어 있는 곳은 바로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이렇게 4개국이래요. 즉 다시 말해서 돈도 벌면서 여행도 하는 일석이조의 즉 뻥 먹고 알 먹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선생님하고 쉬어가면서 워킹 홀리데이에 관한 정보, 유용한 정보도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서 다시 공부해야겠죠?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낯선 곳을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정보인데요. 정보는 information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 information. 그 중에서도요. 유용한 정보가 아주 많이 필요한데요. 유용한 정보라는 표현은 바로 useful information이라고 할 수 있어요. useful 하면은 유용한이라는 표현이고요. 이것을 information과 같이 사용해서 유용한 정보라는 표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안내소죠. 안내소 바로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inform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information desk 또는 information booth 또는 information office라고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르는 곳에 가서 정보를 찾을 때 이런 다양한 표현 보고 정보를 찾으러 착오 없이 가길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information office 이 표현 문장 속에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여행지에서 유용한 정보,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여행 관광 안내소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유용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Where is the tourist information office? Where is the tourist information office? 라고 말이죠. 자, information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어떤 동사냐면요. inform, 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inform, 알리다 라는 뜻, 이 표현 문장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inform me what to do next. 다음번에 무엇을 해야 할지 please inform me.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inform, information 두 가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요. 그럼 다음 단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ack, pack, pack.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행에 필요한 짐들을 싸야 하는데요. 그때는 바로 이 동사 pack, 싸다, 포장하다 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짐을 쌀 때 바로 이 pack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요. 문장 속에서 보면요. Did you pack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짐을 쌌습니까? 짐을 다 쌌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pack, 짐 싸다, 싸다 라는 뜻으로 기억을 해주시면서요. 꼭 짐을 싸다 라고 표현을 할 때 pack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물건이나 선물 등을 포장할 때도 바로 이 pack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보듯이 What are you using to pack the parcel? 이라는 문장인데요. parcel 하면은 다음 그림 속에서 보이는 소포예요. 소포를 포장하는데 뭘 사용할 거죠? 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소포를 포장하다 라는 뜻으로도 pack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잠깐 짐을 싸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방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가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 지금부터 알아볼 테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가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는 bag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bags 하면은 가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선 첫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아주 큰 대형 여행 가방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대형 여행 가방은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요. trunk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trunk.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드는 여행 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여행 가방은 바로 suitcase로 표현할 수 있어요. suitcase 기억해 두시면서요. 세 번째로는요, 여행 갈 때 이런 가방도 많이 매죠. 이렇게 멜빵이 달린 가방인데요. 멜빵이 달린 가방은 바로 satchel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써둘게요. satchel.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가방은 말이죠. 우리가 보통 서류 가방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가방인데요. 이것은 출장을 다닐 때 많이 갖고 다니죠. 이 가방은 briefcase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briefcase까지 우리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여행을 다닐 때 갖고 다닐 수 있는 가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가방들은 모두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표현 luggage 또는 baggage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행을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짐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luggage하고 baggage는 이 표현들, 이 단어들이 그냥 여행 가방이 됐을 경우에 다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짐이라는 뜻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 지금까지 여행의 짐을 싸다라는 단어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행 가방 알아봤으니까 여기까지 해두고 다음 단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ightseeing, sightseeing, sightseeing.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인 여행과 관련된 단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는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많은 표현이에요. 우리 이 단어들, 비슷한 표현들 비교하면서 지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들, 선생님이 지금 준비해놓은 이 단어들은요, 물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행 또는 관광이라는 의미에 포커스를 맞춰두고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travel이라는 단어입니다. travel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어예요. 오늘의 제목이기도, 오늘의 타이틀이기도 하죠. 자, 일반적으로 travel은 먼 나라나 장기간에 걸친 여행을 뜻합니다. 먼 나라나 장기간에 걸친 여행, travel. 문장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came from after years of foreign travel. 그는 came home, 집에 도착했습니다. After years of foreign travel, 수년간의 해외 여행, 외국의 여행을 거쳐서 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바로 trip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여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짧은 기간 동안, 기간이 짧은 여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있네요. 비즈니스 트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하면은 바로 출장이라는 의미예요. 출장은 보통 긴 여행이 아니라 몇 박 며칠의 짧은 여행을 의미하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짧은 여행은 바로 트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우리가 소풍 갈 때 사용하는 표현 field trip도 되게 짧은 여행이니까 그때도 바로 트립을 사용한답니다. 세 번째로는요, journey라는 단어인데요. journey는 보통 꽤 길고 힘든 여행을 뜻할 때 바로 journey라고 표현을 해요. 자, journey 문장 속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She started on a journey라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journey 같은 경우는 꼭 다시 목적지에서 출발한 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고요. 그냥 여행이라는 표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기억해 두시면서요. 다음 단어는 바로 voyage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항해로 많이 쓰이는데요. 항해, 바다 위에서의, 해상에서의 여행을 뜻하죠. voyage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서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바로 tour이라는 단어입니다. tour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여행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둘러보다, 무언가를 이렇게 둘러보다라는 뜻이 강해요. 그래서 견학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tour. 문장 속에서 볼게요. The tour included a visit to the Natural History Museum 이라는 표현입니다. The tour, 그 견학은, 그 여행은 included, 포함했습니다. A visit to the Natural History Museum, 자연사 박물관으로의 방문을 포함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sightseeing 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관광이라는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관광이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고요. 그럼 문장 속에서 볼게요. I did a lot of sightseeing while I was in Paris. 내가 어디에 있는 동안? Paris, 프랑스 파리에 있는 동안 I did a lot of sightseeing. 나는 관광을 많이 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여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 봤고요. 우리 여행을 가면 이곳에 꼭 들려서 이것을 구입해서 친지들에게 주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기념품이라는 표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은 souvenir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기념품 상점은 바로 souvenir shop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념품까지 우리 여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 다 살펴봤고요. 이 단어들 지금부터 듣고 따라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listen and repeat 시작할게요. Airport, airport, airport. We just arrived at Incheon Airport. Foreigner,
Foreigner. Foreigner. I helped a foreigner yesterday.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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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 went to India without a guid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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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is the tourist information office?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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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pack everything? Pas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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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show me your passport. Sightse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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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ce came to Korea for sightseeing. Suit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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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st my suitcase. To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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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tourists visit Jeju-do.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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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plan to travel to Europe next year. 자,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단어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110페이지 1번 문제부터 준비해봤어요.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은 바로 airport죠? airport. 다음 볼게요. 이 여자분은 누군가요? 바로 tour guide, 가이드입니다. 우리 가이드, 안내원이라는 표현으로 배웠었고요. 안내자. 다음은 대한민국. 이것은 여권이죠. 여권이라는 단어는 passport였습니다. passport.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이 사람 에펠탑 앞에 서 있는데요. 카메라를 들고 바로 tourist처럼 딱 보이네요. tourist, 여행자라는 단어였었고요. 다음으로는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짐이었어요. 짐, 여행 가방은 suitcase, suitcase라고 했었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사람은 미국 국기를 들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바로 foreigner, foreigner가 되죠. 자, 여기까지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3번 문제로 넘어와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을 알맞게 채워 넣는 문제인데요.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문장입니다. Be careful not to lose your 여권은 passport였고요. 반복하니까 단어들 더 잘 기억나시죠? 다음 볼게요. 그녀의 첫 번째 직업은 여행 안내인이었다. 안내인이라는 단어, 바로 her first job was a travel guide였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여행 가방은 어디에 있니? 여행 가방, where's your suitcase가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내가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 공항, I will meet you at the airport. airport입니다. 공항까지 단어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습 문제였고요. 이제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인데요. 그 전에 우리 숙제 한 가지 나가야겠죠? 오늘의 숙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탑승 수속을 하는 곳과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탑승 수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자, EBS 홈페이지 와서 많이 정답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바로 time and date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